2022 제일수능 특강 확률 통계입니다. 확률의 특강 활용 레벨 2 가봅니다. 1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꺼내고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하였을 때 자 1부터 5까지 문이 있는데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독립시행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주사위가 1부터 5까지 논이 있는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것과 같은 거야. 그지? 그럼 분모는 5의 3제곱이 되는데 이제 분자는 이걸 만족할 경우의 수가 이 중에 몇 개가 깨있냐, 순수성 중에서 몇 개 깨있냐 이건데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둘 다 양양이거나 음음인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A가 B보다 크고 동시에 B는 C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치? 둘 다 음수단 말은 자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는 또 여기 보니까 뒤에 것도 음수가 되면 C가 더 커야 돼. 자 결국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분자는요 A, B, C가 각각 주사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질 때는 눈인데 각각 눈이 보면 1부터 5까지만 나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A, B, C도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 하나인데 그지?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3, 5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 대소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5,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사실은 이 중에서 이 3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3개를 뽑기만 하면 끝이 난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125분에 이거는 20 이렇게 되지. 이거는 5, 4, 20, 5, 20, 5, 25. 자 25분의 4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원순열을 공식에 의거하지 말고 하나를 미리 깔아서 원순열 깨기를 시도하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7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임의를 배열을 할 때 그랬어요. 이웃하는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10 이하가 된다 했는데 1, 2, 3, 4, 5, 6, 7 합이 10을 넘어서는 경우 보면 이 5, 6, 7끼리는 말이야 5, 6, 7끼리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 6, 7끼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7은 사람도 이웃하면 안 돼요. 사람도 이웃하면 안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벌써 11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논란에서 지금 양쪽으로 다 걸쳐있는 놈이 누굽니까? 7이잖아요. 7 그래서 언제나 이런 놈을 풀 때는 7부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제안의 말이 뭔가 일단은 7명을 원탁에 배치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니까 분모를 원순열로 봤어요? 그럼 분자도 원순열로 봅니다. 자 이렇게 7자리인데 제일 먼저 배치해야 될 게 7인데 7을 아무 써져있게 하는 자 여기다 쓰는 방법 한 가지. 그럼 7을 쓰면 7 옆에는 일단 4, 5, 6이 못 온다 그래. 7은 배치돼서 4, 5, 6이 못 오니까 이 셋 중에 어떤 두 개가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건데 7이 이미 나열이 되면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 셋 중에 두 개를 뽑아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은 기호로는 3P2 뭐 경우의 수로는 일단 여기 올 수 있는 건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 1, 2가 왔다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1, 2까지 배치되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3, 4, 5, 6인데 요 와중에 이 5하고 6 있잖아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3, 4, 5, 6을 이제 여기다 배치할 때 5, 6은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손가락 써도 되지 뭐. 일단 떨어져 앉게 자리를 배치하는 케이스부터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죠. 다시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5, 6이냐, 6, 5냐 다른 거니까요. 2팩토리얼. 남은 두 자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2팩토리얼.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를 손가락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요 4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전체 방법 4팩이죠. 거기서 뭘 빼주면 되냐면 5, 6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이웃할 수 있는 게 한 번, 두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 그 세 가지 케이스 각각에 대해 그지? 이 5, 6을 여기다 배치하는 2팩토리얼 그리고 남은 배치하는 2팩토리얼 요걸 빼줘도 되고요.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한 게 보면 3 여기 12잖아요. 오늘 24에서
요거는 얼마예요? 12를 빼면 마찬가지 12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요거는 6 곱하기 5팩 120이라고 쓸게요. 자, 요거는 얼마야? 6. 요거는 얼마야? 6. 2, 10이네.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1,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함수 결정의 방법이죠. 함수 결정의 방법. 자, 이렇게 일단 x는 1, 2, 3, 4라고 돼 있고, 자, 여기 지금 y는 1, 2, 3, 4, 5, 6, 7, 8, 9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F1부터 F4까지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조건을 먼저 보니까 1을 한번 대입하면 1분의 F1, 이게 자연수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결국은 F1이 자연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F1은 사실 여기 있는 거 전부 몽땅 가도 되니까 제한을 받고 있지 않네. 제한을 먼저 많이 받는 놈부터 먼저 배치를 할 거야. 결정을 할 거라고. 요거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뒤로 밀어두면 좋겠지. F2는요, 결국 2를 넣으면 2분의 F2가 요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럼 F2는 일단 2로 나눠 자연수? 그럼 F2는 2의 배수죠. 2의 배수. 그럼 여기서 짝수 2, 4, 6, 8 이런 게 될 수가 있네. 2 또는 4 또는 6 또는 8 될 수 있고요. F3은 3분의 F3, 3분의 F3이 자연수 된다는 말이 F3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3의 배수 3, 6, 9가 될 수 있습니다. F4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4의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4, 8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걸 결정할 때 가장 분류 기준으로 적당한 놈이 누굽니까? 4, 8 두 개밖에 갈 데가 없는 F4가 제일 먼저 분류 기준으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F4부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F2와 F3 결정하고, 마지막에 F2를 결정을 해줍시다. 순서를 바꿔서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 F4는 분류 기준으로 작동할 거야. F4가 4일 때와 F4가 8일 때로 분류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럼 자, 분모는요, 1이 갈 수 있는 데가 9군데, 그 다음에 2는 8군데, 7군데, 6군데, 이게 분모겠죠. 자, 분자도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걸 또 만족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모를 만족하는 와중에. 그러면 F4가 4로 갔다? 먼저 계산해보면 F4는 4로 갔어요. 한 가지죠. 이거는. 그럼 이제 F4가 4로 가면 더 이상 4로 가는 놈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F2는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F2는 여기를 못 가는 거야. 자, F4가 4로 갔다 이거야? 그럼 4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을 잘 봐. 요 놈을 잘 보면 F2가 2로 갔을 때는 여기 2가 없으니까 F3은 다 갈 수 있고, 근데 F6이 6으로 갔을 때는 F3은 6으로는 못 가잖아. 아, 그러니까 다시 요거하고 요걸 결정할 때는 F2가 어디로 가는지로 분류를 때려야 될 것 같아. 그 말은 요거 두 개는 한꺼번에 그냥 결정을 하자 이거야. 자, 손가락 치면 돼. 만약에 F2가 2로 갔다면 너는 세 군데 다 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자, F2가 만약에 6으로 갔으면 6으로 못 가니까 두 군데 갈 수 있죠. 두 가지. F3이 만약에 8로 갔다. 그러면 너는 세 군데 다 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가 결정이 됐어요. 뭐? 9개 중에서 3개가 결정되면 6개가 남아 있죠. F1은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6가지. 이렇게 되겠죠. 돼요? 자,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결정한다는 말이 F2를 다시 분류 기준 삼아 그에 따라 F3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결정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갑니다. 이제 F4가 8로 갔다. 그럼 너는 한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8로 가면요, 너는 8을 못 가요. 그런데 요때도 6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겠네. 요것도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만약에 너가 2로 가면 세 군데 갈 수 있고 4로 가도 세 군데 다 갈 수 있지만 6으로 가면 6은 못 가고 두 군데만 갈 수 있어. 그리고 그에 따라 F1은 똑같이 갈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8, 48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겠고 두 개 더 해드리고요. 8, 6, 48 제껴버리고 63분의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었습니다. 63분의 2. 1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문제는 함수 결정인데 문제를 해석을 해서 쫙 써놓고 분류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려면 아무래도 경우의 수가 작은 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요거 두 개 결정할 때는 같은 게 이렇게 껴있으면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한 놈이 반대를 다른 놈이 못 가니까 요거 두 개는 분류에 다시 안에서 재분류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 분류에 의거해서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 자, 4번 가봅니다. 자, 3개의 문자와 5개의 숫자 중에서 임의로 이거 숫자 다 다른 놈으로 봅니다. 1, 2, 1, 2 이렇게 봅니다. 자,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일단 전체적으로 8개 중에서 5개를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8, P, 5 분모는 8, 7, 6, 5, 4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는 이건데 분자는 뭐냐면 이제 선택한 모든 수의 곱이 6이다. 아, 일단 숫자들로 보면 말이야. 문자와 숫자가 서로 번갈아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문, 숫 이렇게 되거나 문 아니면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숫자 요와 같은 식으로 나열이 돼야 된다 가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 느낌이 와야 되는 게 2번 조건, 나 조건까지 다 보면 말이야. 최대한 숫자가 3개까지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개 아니면 3개 사용돼야 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숫자 2개 곱해서 6 되는 경우, 아니면 숫자를 3개 곱해서 6 되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이야기네. 자, 그러면 숫자를 2개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숫자를 2개 곱해서 6이 되는 경우. 이 숫자들 중에서 2하고 3이 있죠. 2하고 3. 그 다음에 숫자를 3개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1, 2, 3? 요거잖아요. 아,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2하고 3을 갖다가 일단 요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된다. 나머지 3개는 문자 여기 배치를 해야 된다. 이야기잖아요. 그럼 먼저 요거를 1번 케이스, 요거를 2번 케이스라고 보면 먼저 1번 케이스부터 한번 가보면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5인데 이 숫자 2하고 3을 먼저 숫자 자리, 요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이 2팩토리얼 해서 2하고 3을 썼다 이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냐? 자,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건데 2는요 요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 밑에 그걸 다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2하고 3을 이렇게 배치해놓고 여기 2가요 요놈일지 요놈일지를 결정해주는 두 가지를 곱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 A, B, C 자리에는 그냥 요 숫자 3개 그냥 나열하시면 되죠. 착착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기 이번에는 2번 케이스를 가보면 2번 케이스 착착착착착인데 이번에는 숫자 3개 1, 2, 3을 갖다가 여기 있는 여기에 배치하는 방법이 3팩인데 여기가 1, 2, 3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3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1은 이거 둘 중에 누굴 쓸 건지 결정해줘야 되고 2도 요거 둘 중에 누굴 쓸 건지 결정해줘야 되니까 5는 2의 제곱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는 요 문자 3개 중에서 어느 2개를 뽑아놔야 3P2 경우의 수로는 여기 올 수 있는 건 3개,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개죠. 자,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요런 게 중요합니다. 요 이 자리에 1, 2 중에 누가 올 건지 결정해주고 요거는 1도 결정, 2도 결정해야 되니까 2의 제곱이다.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요렇게 해놓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거는 8, 7, 6, 5, 4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위에는 보니까 이만큼이 보니까 6에다가 4, 24죠? 요만큼도 보니까 얼마예요? 24를 묶어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1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8 3 2 남아있으니까 24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7도 날려버리면 이렇게 결국은 40분의 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2번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걸 다 다르게 본 놈이니까 이 2가 들어갈 자리가 2원이냐 2투냐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고, 자, 1하고 2가 들어갈 자리가 결정되면 요 둘 중에 누굴 거기다 넣어야 될지를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왜? 분모에서 저런 놈들을 다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진짜 4번 문제 중요합니다. 평가원에서도 요 문제, 요러한 종류의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되어 왔어요.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5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풀란 건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1 이퀄 a의 n 점화식인데, 마이너스 1에 여기가 an이 아니고 a입니다, a. 요거를 an이라고 보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a. 이 b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여기 있는 이 숫자 자체는 ab가 결정되면 일정한 숫자로 딱 고정이 될 거니까, 직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요게 바로 공차의 정체다. 공차의 정체. 그래서 내가 확률 문제도 일단 기본적인 수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한 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 근데 이제 첫째 항이 3인 그런 수열에서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질문이 이제 A4란 말이에요. A4. 지금 주사위 2번 던지다 했을 때 A, B는 일단 주사위 던지기니까 36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A4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자, 그러니까 A4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A4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한 거란 말이야. 3개. 자, 근데 A1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A4 자리에, 자, 요거를 3 더하기 3D를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여기. 자, 3 더하기 3D가 어디 사이에 끼어들어야 되냐? 2하고 5 사이에 끼어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3D는 y이고 2니까 D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이건 3분의 2. 자, 요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가지수가 분자에 올라갈 가지수니까 요런 거는 표를 그립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자,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A가 들어가니까, A는 짝수, 홀수에 따라 요 앞에 있는 요 놈의 부호를 변화시키니까요. A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공차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1일 때, 3일 때, 5일 때 전부 공차가 음수되게 하고, 2일 때, 4일 때, 6일 때는 공차가 양수되게 할 거니까, 결국은 A의 역할로 보면 1, 3, 5 다 똑같은 역할 하고요. 2, 4, 1, 2도 다 똑같은 역할 합니다. 돼요? 그 다음에 B는 구체적으로 이제 B분의 1이 공차인데 부호는 A가 결정할 거고, 그럼 공차가 한마디로 여기서 B분의 1이냐 마이너스 B분의 1이냐 이거지. 즉 무슨 소리냐면 A가 홀수일 때는 공차가 전부 마이너스 B분의 1 되는 거고,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공차가 플러스 B분의 1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 요거 두 개만 관찰하면 되겠다는 거. 왜? 1일 때 관찰하면 3일 때, 5일 때도 1일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2일 때 관찰하면 4일 때, 6일 때도 똑같이 2일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되지?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딱 캐치해서 3배 해주면 되겠네. 한 번, 두 번, 세 번이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그러면 요때는 일단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요거 뒤집어서 공차 써본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보고, 요때는 이게 양수니까 그냥 1, 2분의 1 공차만 양수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동그라미만 쳐주면 돼. 되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경우 요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보다 작은 양수 3분의 2보다 작은 거 뭐야? 요거는 약 0.6, 0.6 넘어서잖아. 이거네. 그죠? 그럼 끝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3배 24개네요. 세 덩어리니까요. 8, 3은 24. 자, 그러면 36분의 2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약분을 해주면 되죠. 약분을 해주면 답은 3번 3분의 2가 되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 여기 있네요. 아 이게 PPT가 어둑어둑해서 답이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가봅니다. 6번 문제.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을 카드를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한다. 자 1부터 4까지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당연히 4의 3제곱이 될 거예요. 그치? 자 주사위 눈이 1, 2, 3, 4. 자 A, B, C인데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x 이퀄 A거나 x 이퀄 B거나 x 이퀄 C인데 그걸 집합 안에 모아놨다. 근데 집합 안에는 똑같은 거 2번 쓰지 않잖아. 그러면 이놈의 원소 개수가 2개이거나 요거를 뭐라고? 요번에는 A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이게 P라는 사건이라고 할게. P라는 사건. P라는 사건 안 되겠다. 요거는 B라는 사건이라고 할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개수가 홀수일 확률, 요걸 C라는 사건이라고 하면 요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는 n b 더하기 nc 마이너스 nb 교집합 c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가봅니다. 64분의 nb는 뭐니까 원소 개수가 2개라는 말이 요 셋 중에 어떤 2개는 똑같은 숫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눈이 1 나오고 두 번째 눈도 1 나오고 세 번째 눈 2 나왔다. 이걸 우리는 집합 안에서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원소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되겠지?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원소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이런 거잖아. 일단 이 네 숫자 중에서 두 숫자를 골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 2였다 치면 요게 1이 2번 나왔다 혹은 2가 2번 나왔다가 다른 경우가 되니까 둘 중에 어떤 놈을 2번 쓸지를 결정해 줘야지. 그게 2죠.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2번 쓰기를 결정하면 1, 1, 2다. 요건데 분모를 보세요. 분모. 주사위 누는 말이야. 순서가 다르면 다 다른 것으로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1, 1, 2를 퍼스트, 세컨드, 서드 요 밑에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이거는 3팩 나누기 2팩 해도 되고 2가 어디 나올래? 세 가지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일단 넷 중에서 어떤 숫자 2개가 사용될래를 결정해주고 그럼 이건 뭐라고? 둘 중에 어떤 놈이 2번 쓸래? 사용될래를 결정해준 거야. 그리고 이건 뭐라고? 그 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왜? 분모. 주사위는 순서가 신경 써서 하는 거잖아.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더하기. 이제 NC는 C는 뭐예요? A의 모든 원소가 홀수일 확률은.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도 홀수 나오고 두 번째도 홀수 나오고 세 번째도 홀수 나왔다 그 이야기지 뭐. 그러니까 홀수는 지금 1, 3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도 1, 3 중에 하나, 두 번째도 1, 3, 세 번째도 1, 3 중에 하나, 2의 3제곱이 되건 쉽네. 자, 이제 이건 뭐냐 이거야. 이거는 자 홀수 중에서 말이야. 홀수 중에서 앞에 아까 이거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어떤 놈 2개가 나올 건지를 결정해주고 그걸 배치까지 했잖아. 이건 이제 홀수 중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홀수는 지금 1,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홀수, 일단 선택되는 방법은 1, 3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일단 사용할 숫자는 1, 3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중에 어떤 놈을 2번 쓸 건지를 결정해주는 방법 2가지죠. 그래서 1을 2번 쓸 건지를 결정해주면 이제 요거를 요 밑에다가 배열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다. 다시 교집합은 뭐라고요? 교집합은 홀수들 중에서
자, 홀수들 중에서 모든 원소가 홀수인데 동시에 원소 개수는 두 개를 넣으면 홀수 중에서 자, 똑같은 수가 두 번 일단 나오는 경우를 여기다가 골라 쓰라는 거예요. 홀수는 1, 3밖에 없으니까 일단 1, 3을 뽑고 한 가지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두 번 사용될래를 결정해주고 1이 두 번 사용된다 치면 이제 요 놈이 여기 어떤 순서로 배열될지를 결정을 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말이 좀 헷갈리는 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요거 뭐 계산해보면 64분의 요거는 얼마야? 36 더하기 요거는 8 빼기 6 이렇게 되죠. 그럼 64분의 요건 38인가요?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32분의 19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4번 6번이 4번이 정체였어요. 자, 요것도 이제 뭐 보니까 여사건도 뭐 할만하네요. 여사건은 숙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A의 원소 개수의 두 개가 아니고 그럼 빵개이거나 A의 원소 개수가 두 개가 아니고는 빵개이거나 세 개인데 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A의 원소 개수가 두 개가 아니면 빵개이거나 세 개인데 빵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원소 개수가 빵개라 참. 원소 개수가 두 개다라는 말에 여사건은 원소 개수가 한 개이거나 세 개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놈이 나오거나 아니면 셋 다 다른 놈이 나오거나 그거죠. 그 다음에 요거의 여사건은 뭐예요? 짝수가 적어도 하나 더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것도 여사건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쓰면 안 돼. 근데 공부 삼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봐요. 시험장에서는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이놈 여사건 취했더니만 더 복잡해. 이것도 여사건 취했더니만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다 더 복잡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복잡한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계산으로 옮겨내는 연습용으로다가 숙제를 한번 해봐. 참고로 선생님이 해봤어? 된다는 거 숙제예요. 자, 이제 7번 가봅니다. 각각의 공에 숫자 1 또는 2가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다.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1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치? 1이 뭐 n개라고 할게. 2는 8 빼기 n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1이 적혀있는 공이 이거, 2가 적혀있는 공이 이거라 치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의 곱이 4의 배수일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리고 꺼낸 3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가 적어도 1이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1개 있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A 교집합 B는 곱해서 일단 4의 배수가 되면서 적어도 하나는 그 중에 1이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요. 곱해서 4의 배수가 되기도 하면서 적어도 하나는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봐봐. 지금 1 또는 2밖에 없는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일단 최소한 2라는 인수가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3개 중에서 2가 2개 있고 나머지 하나가 뭐 1 그리고 2가 3개 다 나와도 되는데 4의 배수는 일단 되는데 그지? 이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왜? 봐봐. 교집합이잖아. 요거 곱해서 4의 배수 되면서 동시에 2는 최소한 하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4의 배수가 되려면 2라는 수가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8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일단 요 2 중에서는 2개가 나오고요. 요 1 중에서는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n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줘야 되고 8 빼기 n개 중에서는 2개가 나와줘야 이 2개랑 1 하나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적어도 1은 하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했더니만 요것이 7분의 3이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n 요거는 계산하면 8 빼기 n, 7 빼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나누기 2팩토리얼이죠. 7분의 3에다가 8C3, 8, 7, 6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다 2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n, 8 빼기 n, 7 빼기 n 했더니만 요거 요렇게 곱하면 얼마? 48?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물론 전개를 해서 3차 방정식 풀어내는 게 이제 어차피 이제 내신에서는 소수령 나오고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여기 이웃하는 두수잖아요. 이웃하는 두수. 48의 소인수부터 해봅시다. 4, 12, 오케이. 자, 요게 3, 4인데 이웃하는 두수가 그러면 너가 4 되고 너가 3 될 때 n이 4면 되잖아요. 요게 딱 맞아 떨어지죠. 4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요렇게 일단 소인수분해서 찾을 수 있으면 바로 n이 4라는 게 찾아지겠죠. 물론 요게 안 되게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풀어. 자, 요거 1차이 나니까 소인수분해 해보고. 그래서 n이 4라는 걸 찾으면 너도 4개고 너도 4개다라는 걸 바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B는 그냥 3개를 꺼낼 때 적어도 1이 적혀있는 분이 1개 나올 확률은 1에서 여사건이죠. 2에서 3개 다 뽑히는 경우를 빼면 되니까 1 빼기 요거는 8시 4분의 4시 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14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계산하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27.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에 1학년 학생이 4명이 있고요. 2학년 학생은 몇 명? 3명. 3학년 학생은 2명이 있대요. 이렇게. 이 9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할 때 3학년 학생 사이에 있는 1학년, 2학년의 학생 수가 곱해서 9보다 작을 확률로 이랬어요. 그럼 이제 3학년 학생을 이렇게 딱 HI 나이를 해놓고 보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1학년, 2학년. 자, 1학년 학생 수는 보니까 요 안에 들어간 1학년 학생 수가 곱해서 9보다 작다? 이거는 뭐 빵명에서부터 4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빵명에서부터 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1, 2, 3, 4 여기는 1, 2, 3인데 이런 거 곱해서 사실은 9보다 작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 너무 많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이거 뭐 이런 조합들 막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9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와야죠. 이거는 요 사건을 써야 되겠다. 요거를 갖다가 1에서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 곱해가지고 9보다 클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런 거밖에 없네요. 3, 3 아니면 3, 4밖에 없죠. 그치? 3, 3 아니면 3, 4. 그러니까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명수를 봤을 때 놓고 봤을 때 1학년 학생 명수 X, Y 요거 XY라고 할거든요. 요것도 XY라고 할게. 이게 3, 3이거나 아니면 3, 4거나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9팩토리얼이고 자, 요거부터 일단 가보는데 HI 요거를 일단 HI를 3학년 학생을 배치하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말의 의미는 지금 1학년 학생 중에서 3명 있잖아요. 3명을 여기다가 2학년 학생은 전체가 3명 다 여기 안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이잖아요. 이 4명 중에 어떤 한 명은 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한 명부터 결정해 줍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A였다. 그러면 A가 올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2팩토리얼이겠죠. 자, 이 2팩은 뭐라고? HI를 나열하는 경우였어.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이 4명 중에 이 안에 못 들어간 한 명 결정해주는 방법 A였어. 그럼 그놈은 여기 아니면 여기 배치돼야 되니까 2팩.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3명과 여기 있는 3명 총 6명은 요 사이에 배치되면 되잖아요. 6팩토리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봅니다. 두 번째로. 아, 이게 아니네. 이게 Y가 2학년에 3명이고 이게 4명이죠. 잘못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요 경우를 한번 가보면 요거는 너무 쉬운 게 일단 요거 두 개를 배치하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고요. 2팩토리얼. 이거는 그냥 너하고 너가 그냥 싹 다 7명이 싹 다 이 안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7팩토리얼 그냥 7팩토리얼 이게 끝이죠. 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9팩 분에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까? 6팩 2팩을 묶어낼까요? 6팩 2팩 6팩 2팩 묶어내면 자, 요 자리에는 6팩 2팩 나갔으니까 요거 8 남아있고요. 자, 요거는 6팩 2팩 나가니까 7이 남아있네. 7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6팩이랑 9팩 약분을 하면 9, 8, 7 요거는 2 곱하기 15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약분해서 여기 4라고 쓰고요. 요거는 3, 3, 3, 5, 15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따라서 요거는 12에다가 7, 84분의 5 이렇게 되거든요. 1에서 84분의 5를 빼라 그 말이 되네. 1에서 84분의 5 1에서 84분의 5를 빼면 답은 84분의 79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를 갖다가 한번 마무리해봤는데 레벨 2도 좀 특이한 문제가 5번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느냐 요거 하고 4번 꼭 1하고 2 자리에 1, 2개 중에 누구 이 2개 중에 누구를 넣을 건지 분명히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요런 게 함정입니다.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4번하고 5번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시고 3번 함수 결정 문제는 언제나 어느 때든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된다. 어떤 문제집이 나와 있든지 간에. 그리고 8번은 대놓고 딱 보자마자 여사건을 돌리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해볼라 했더니만 너무 경우가 많아서 여사건을 선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자마자 여사건을 눈치챌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이어갑니다. 자, 레벨 3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수고했습니다.